자,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들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역량은 뭐 사실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요한 뭐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직무 요구 역량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량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실제로 역량의 개념이 무엇인지 혹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역량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역량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좀 생각해서 제가 10가지 취업 준비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역량 그러면 뭔가 좀 상투적인, 추상적인 말이어서 그냥 뭐 열심히 하고 뭐 스펙 잘 쌓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10가지 역량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알아봐야 될 텐데 취업 성공에 필요한 역량 10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선택 역량부터 마지막 실행 역량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문제 해결 역량, 뭐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뭐 멘탈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잘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할 때 그때 네트워크도 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실행력도 높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준비해야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10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취업에 필요한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역량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선택 역량인데요. 선택, 뭘 선택하는 역량이라는 걸까요? 네, 우리 이제 인생은 B와 D 사이 치킨 아니고 초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많이 들었는데 선택을 사실 잘해야 되죠.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원하는 영역, 또 희망하는 뭐 기업이나 직무로 가야 되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당히 대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역량 선택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하면서 스코프를 줄여야 할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딱 시작할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스코프를 줄인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뚝딱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대충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따라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좁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갈 방향에 대해서 별로 알아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주변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를 가지고 적당히 선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를 추천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 지피지기인데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는 노트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또는 뭐 책을 읽다가 또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적어가거나 혹은 내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진출 영역에 대해서도 아마 분명히 가실 거예요. 뭐 하루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가서 클릭도 하시고 할 텐데 그런 것도 눈팅만 하지 말고 좀 적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피지기를 잘해서 그걸 좀 적어가고 조금 더 좁혀가되 이렇게 적으면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뭐 계속 같은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계속 좀 적어가되 노트 한 권 정도 쓰는 거 이거 꼭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루틴이 좀 필요하겠네요. 스스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항상 뭐 적어야지 하다가도 계속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오늘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에 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좀 열려 있는데 저는 크게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절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이 뭐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대학교 시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분석에 대한 뭐 검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뭐 MBTI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절반 정도 좀 기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인지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면접에서도 그렇지만 뭐 강점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직무와 연결해서 직무에 유리한 강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어떤 또 추가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갑자기 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적어가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서도 그냥 뭐 정보만 보고 눈팅만 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가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적고 나서 다음에 또 노트를 펼쳐서 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적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또 보다 보면 지난번에 살펴본 게 이런 거구나. 좀 뭘 더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적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어가면서 그게 또 누적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된 뭔가 자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루틴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 역량이 됐다면 10가지 중 두 번째 역량이죠. 취업 준비 전략 수립 및 계획 역량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회사에 가면 이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뭐 우리 회사가 이 산업에서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는 뭐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나중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하시겠지만 지금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연습을 하면 뭐 지금도 더 잘할 수 있고 나중에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재정의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 대신에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 예, 예. 그래서 취업 준비생 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나 맥락 또는 마지노선이 조금씩은 다를 텐데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게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걸 좀 집중할 때 시간을 덜 소모적으로 쓰고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좀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역량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멘탈 관리 역량입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멘탈 관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막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보통 취업 준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정말 막막하고 좀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알고 계신 자존감인데 네. 이 남이 나를 먼저 응원해주거나 존중해주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먼저 응원해주는데 저는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좀 그만하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스스로에 대해서.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가볍게 뭐 화이팅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한번 써보시고 그걸 뭐 플래너의 맨 앞에 이제 두시고 자꾸 보시거나 아니면 책상 앞에 이제 붙여놓고 자꾸 보시는 거 저는 이게 생각보다는 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는 보통은 공격을 많이 하는데 공격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지노선이 중요한데요. 뭐 언제까지 막연하게 취업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본인이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연말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내가 무조건 취업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때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 다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좀 다른 케이스를 보면 저는 좀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요. 내년 하반기까지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 데가 좀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플랜 A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되면은 베스트겠지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하반기까지 있잖아요. 플랜 B로 네. 이렇게 본인이 설정할 때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과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하는 게 멘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줘도 되게 힘들어하고 또 기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하는 게 또 다른 외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솔직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돼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상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생각보다 취업을 위해서 과연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분석해봤지? 라고 하면 별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이제 직접적인 자극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좋아 보이는 말 계속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또 효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둘 다긴 한데 자신을 응원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뭐 보면서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열이면 한 어느 정도는 그게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10명 중에 8명 중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동의를 구하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상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그때 또 동의를 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 책임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거의 8명 가까이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관점 역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점 역량 이건 뭘까요? 관점 네. 이거는 좀 어떤 역량일까요? 그러게요. 네,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네. 안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상대방이 안 다녀봤는데 자꾸 경험이 물어봅니다. 없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걸 많이 생각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조직 생활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역량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단점을 물어봤을 때 조직 생활에 치명적인 거 내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구분을 하면 진실성과 관점은 두 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진실성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다만 관점 측면에서는 조직 생활에 너무 치명적인 걸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관점 역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 역량을 보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들을 학습을 좀 하시고 그걸 언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면접관이 됐든 서류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됐든 조금 적합할 것 같은데라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언급이 안 된다. 그럼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조직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너무 MSG 많이 쳐도 안 되고 네. 너무 거짓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해야 된다는 관점을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신뢰력이 낮다, 의사결정이 느리다 이런 거를 얘기해버리면 위험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지만 내가 그 이후로는 이런 뭐 과정들을 통해서 노력을 애를 해서? 쓰고 있다. 이건 어때요? 그거는 그렇죠. 네. 또 괜찮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때 뭐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이제 현업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예시로 멀티태스킹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솔직히 못해요. 근데 못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조직 생활에 멀티태스킹이 없이는 일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순발력을 발휘해서 잘한다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중에 학점과 뭐 학생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고 어떻게 해서 더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더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치명적이고 중요한 거 어떤 걸까? 판단을 해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안 되면 잘 알 수 없는데 관점 역량도 노력하면 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또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다녀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제일 좋은 경험은 직접 조직에 들어가 보는 경험인데요. 인턴이나 현장 실습이 좋고요. 인턴. 네, 근데 이게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저는 않죠. 계약직이나 아니면 직접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몇 개월 했으니까 몇 점 드릴게요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고요. 혹시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직접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하고 실제 뭐 조직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이제 현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 저는 이게 또 어떤 이제 간접 경험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섯 번째 역량이 경험을 바라보는 역량인데 이 네 번째 관점 역량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바라보는 역량은 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내가 이제 막 관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 맥락인데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취업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기업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역량이죠. 또는 예. 역량의 하위 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인데 이걸 취업준비생 분들 입장에서 물론 남은 기간이 조금 다양하겠지만 초반에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조금 이제 취업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나중에 조직에서 원하는 역량이 이거니까 이 역량에 발휘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좀 계획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현명한 계획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바라보는 역량은 적당히 대충 아무 경험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는 거 그런 역량을 좀 말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골라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눈앞에 놓인 걸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쌓는 것도 성공 취업을 위한 역량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신 건데. 네. 자 그렇다면은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한테 가장 뭐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경험 이건 어떤 것들이 좀 물론 이게 또 케바케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뭐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하는데 솔직히 기업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대학 생활이나 그동안의 경험에서 예. 대단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험하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대학교 생활에서 전공이나 프로젝트나 팀플 같은 것을 어떻게 잘
강조해서 표현할까? 이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역량의 하위 요소가 목표 달성, 팀워크, 문제 해결 이게 단골 질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갈등 해결이나 설득, 분석 능력 물어보는데 거의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대학 생활의 경험을 우선 어떻게 강조할까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저는 그 영역에 관련된 일인데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표현하실 때 전제를 깔면 돼요.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나중에 현업에서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탐색해 보던 중에 어떤 경험에 좀 도전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경험에 도전했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하시고 분석한 다음에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당연히 좀 계획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군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5번째까지 만나봤고 이제 6번째 예. 역량입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인데요. 뭐 지원 회사나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좀 사귈 때 이 예. 네. 친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취재를 네. 좀 하죠. 그렇죠. 예, 저는 예.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예,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관심이 많을 텐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업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은 산업에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기업 자체에도 관심이 많고 직무에도 관심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분류, 기관, 직무가 될 텐데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팅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상대에 대해서 뭐라도 적었으면 그거 기록하시고 아 그렇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좀 수집하시거나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견해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적고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 적은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장이나 근거나 수치나 예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 그 정도는 좀 돼야지 우리 상대에 대해서 좀 정보 수집하고 분석한 게 좀 드러난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애정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또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도를 보이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자, 성공 취업을 위한 7번째 역량입니다. 이제 표현하는 역량인데 이거 뭐 내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네. 뭡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 투데이 잡스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왔던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네. 이게 저는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준비할 거예요 하면 좀 늦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맞아, 서류 맞아. 통과되면 그때부터 준비할 거예요. 너무 늦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역량을 잘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표현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와 면접 이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표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기업에서 보긴 다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못 쓴 것부터 제끼죠. 근데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목표는 의도에 맞게. 왜냐하면 의도에 맞지 않는 거 쓴 거 먼저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의도에 맞게. 두 번째는 의도를 강조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강조를 잘 안 하고 설명만 하는데 물론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넘어서 조금 더 강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이 설득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걸 저는 목표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소서에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데 갑자기 뚝딱 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도 파악이 중요하고요. 예. 질문 끝에다가 의도를 적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쓰지? 2학년 2학기 때 그거 쓰지 뭐 이렇게 하면 적당히 그냥 설명만 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도를 좀 써놓고요. 예. 자기소개서가 안 써지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나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을 때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말고 가시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뭐 테이블 형태로 또 역량 형태로 이렇게 경험을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앞서 살펴본 역량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한 거, 그 적으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놔야 되죠.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준비를 해둬야 그나마 이제 뭔가 쓰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준비이자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또 잘하셔야 되는데 방법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자기소개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표를 향해서 본인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좀 많이 받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면접도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면접도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고개를 좀 끄덕이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목표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면접도 뭐 갑자기 되진 않기 때문에 3단계를 좀 간단하게 추천해 드리면 1단계는 뭐 많이 하시는 것처럼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직무 노력 과정 이 세 가지 정도 아니면 1분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정도는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거 연습하세요. 이게 너무 연습하기 좋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1분 정도 시나리오 쓰시고 오전에 연습 한번 하고 오후에 연습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요. 아주 입에 익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좀 기본 연습만 하면 좋은데 표정, 눈빛, 목소리만 보세요. 이거 할 때는 맞아요. 기본 연습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좀 확장하는 거죠. 네. 질문을 확장할 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좀 확보하시고 그것도 시나리오 써시면 괜찮은데 시나리오를 사실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3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단계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좀 좁히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만드시고 시나리오보다는 여기서는 키워드 스케치하시고 그거 가지고 1분 말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해보는 걸 예.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3개 남았는데 8번째 역량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건 아닐 테고 네트워크 역량인데 이건 인맥 관련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인맥인데 요즘에는 사실 직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그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뭐 가장 첫 번째 추천해 드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직무의 전직자나 현직자를 직접 만나보는 거죠. 예. 예, 인맥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용기를 좀 많이 내야 안 되는데 만나주니까. 맞습니다. 안 만나주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친척들 중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배도 사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친척 중에서. 네. 친척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선배. 근데 선배도 또 연락하려고 보니까 학번이 화석이에요. 도저히 연락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 첫 번째 전제를 잘 까세요. 간곡하게.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한데 간절해야 돼. 제가 정말 이 직무를 하고 싶은데 바쁘시겠지만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저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그럼 다 합니다. 만나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간절함이 네. 느껴지기 때문에 네. 만나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잘 못하면 여기 오지 마세요. 힘들어.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 분들은 또 이제 본인이 힘든 상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인터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 한 10개 정도 만든 다음에 만나시면 정말 살아있는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취업 동아리나 스터디 뭐 하면 좋아요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때 뭐 횟수와 주제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의견을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면 훨씬 더 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홉 9번째 번째. 빨리빨리 역량인데요. 가야 돼요, 이 우리. 점검 역량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점검이 중요한데 이렇게 복잡하면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하다 보면 뭐 앞서 말씀드린 멘탈도 자꾸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취업 준비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심플한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점검을 할 때 딱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에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영역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목표를 빨간색 볼펜으로 써보시고 예.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검정색 볼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생각으로 뭘 좀 더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파란색 볼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이게 아주 심플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좀 더 하면 좋을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실행 역량 정리해 보죠. 실행 역량은 또 간단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A4 용지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과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그 플래너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디지털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연결해서 매일매일 실행력을 높이시면 좋겠습니다.